작은 시골 마을 공공도서관.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강복수는 낡은 책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작은 책상. 40년 동안 그녀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책 등의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며 상태를 확인하고 분류 번호를 붙이는 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지만 복수는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늦게까지 계세요? 젊은 사서 지민이 퇴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응, 이 책들 정리하고 갈게.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78이면 대부분 은퇴를 했을 나이.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주 5일 출근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책이 좋으니까.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내일 또 뵐게요. 지민이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서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시계 소리와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복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책장들, 수만 권의 책들. 이곳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28배 처음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50년 가까운 세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동생들 학비를 대느라 혼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졌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책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낡은 노트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꺼내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표지에는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체였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오늘 도서관에 새로운 과학 서적이 들어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원리 미래 에너지의 시작. 저자 김현수 박사. 흥미롭습니다. 빛을 전기로 바꾼다니.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랍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이론. 점심시간에 천천히 읽어봐야겠습니다. 복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38살 때였습니다. 우연히 과학책을 정리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펼쳐본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게 있다니. 그날 이후 복수는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과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전문 용어들, 복잡한 수식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읽어서 모르면 2번, 3번. 기초책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3년 5월 22일. 태양광 패널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에 빛이 닿으면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 전자의 흐름이 전기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산꼭대기 빈 공터에 패널을 설치하면 계산해보니 마을 전체 전기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문제입니다.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복수는 단순히 읽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응용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음 페이지. 1985년 7월 3일. 물 정화 시스템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삶. 간단한 역과 장치로도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래, 자갈, 활성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을 우물물이 가끔 탁한데 이 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1985년 7월 12일. 역과 장치 모형 제작 완료. 재료 페트병 1개, 모래, 자갈, 활성탄. 비용 1,000원도 안 듬. 결과 탁한 물이 맑아졌습니다. 맛도 좋아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이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다음엔 뭘 만들어 볼까요?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작은 페트병으로 만든 조잡한 장치였지만 물이 맑아지는 걸 보는 순간의 감동. 내가 해냈어.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복순의 집은 작은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주말마다 책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실험했습니다. 태양광 조리기, 빗물 저장 시스템, 소형 풍력 발전기. 모두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왜 안 됐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것도 모두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40년 동안 채운 노트는 이제 30권이 넘었습니다. 모두 집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노트를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재활용 에너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버려지는 것들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 아름답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다니. 내일부터 마을 쓰레기를 모아봐야겠습니다.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고장 날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이는 들지만 호기심은 여전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환갑을 맞았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이제 은퇴 생각하세요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배울 것도 만들 것도 아직 많습니다. 은퇴는 나중에. 복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관찰과 실험과 발명.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복수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왜일까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무슨 발명을, 할머니가 무슨 과학을,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저 혼자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의 전화. 발신자는 진호. 복순의 조카였습니다. 정확히는 먼 친척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복순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모두 멀리 살았습니다. 진호만이 가끔 연락하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 진호예요. 아, 진호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이모, 내일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민재 생일이에요. 10살이 됐어요. 어머, 벌써 그렇게 컸어? 복수는 놀랐습니다. 손잡벌 되는 민재. 진호의 외아들. 그래서 가족들 모여서 작은 파티 하려고요. 그래, 갈게. 그리고 이모. 진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상한 것 좀 가져오지 마세요. 이상한 거?
지난번에 손으로 만든 나무 장난감 주셨잖아요. 응, 그랬지. 복수는 기억했습니다. 정성껏 깎아서 만든 목마였습니다.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것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수연이가 좀, 수연은 진호의 아내였습니다. 복순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적당히 준비할게. 죄송해요, 이모.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것이라. 상처받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성껏 만든 선물이었는데, 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보다 공장에서 만든 게 더 좋은 시대. 복수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뭘 가져갈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책상 서랍. 노트가 들어있는 그 서랍.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를 보여주자. 40년간 숨겨왔지만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작업실로 갔습니다. 집 뒤편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 선반에는 수십 개의 발명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양광 충전기, 물 정화 필터, 소형 풍력 발전기, 재활용 램프, 모두 복순이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한 것을 골랐습니다. 무선 전력 송신 장치,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자, 나무와 금속, 간단한 회로로 만들어진 것.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축적된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장치를 천으로 감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권도 함께. 첫 번째 노트. 기록이 시작된 바로 그 노트. 오늘은 보여주자. 복수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78살이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평생 책을 들고 서가를 오르내리며 단련된 체력. 좋아. 준비됐어. 버스 여행. 복수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서울 근교까지는 2시간 반. 창가 자리에 앉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했습니다. 복순이 도서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길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버스도 덜컹거렸고 2배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깨끗하고 빠릅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안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복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까? 버스 안에서 복수는 가방 속 장치를 만졌습니다. 제대로 작동할까?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요? 그 부자 동네? 네. 손님, 거기 사세요? 아니요. 조카 집이에요. 택시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 잘 가꿔진 정원, 거대한 저택들. 복순의 월세방 10채는 될 집들이었습니다. 복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돈을 많이 번다는 것. 택시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흰색 건물, 유리로 된 거대한 창문들, 앞마당에는 분수까지 있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15,000원이에요. 복수는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인터폰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나 복순이야. 아, 이모님. 들어오세요. 짧은 대답 후 문이 열렸습니다. 복수는 긴 진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관리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보다 이 정원 하나가 더 비싸겠구나. 복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현관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하이힐, 완벽한 화장,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모님 오셨어요.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환영이 아니라 의무적인 인사. 응, 민재 생일 축하하러 왔어. 네, 들어오세요. 수연은 복순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거대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한쪽 벽에는 대형 TV, 반대편에는 값비싼 그림들, 소파는 가죽으로 된 고급품. 복수는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진호가 사는 곳이구나. 이모님, 거기 앉으세요. 수연이 가리킨 곳은 구석 의자였습니다. 중앙에 편한 소파가 아니라 창가에 딱딱한 나무 의자. 복수는 개의치 않고 앉았습니다. 진호는 회사 일로 전화 받고 있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민재는 공부하고 있어요. 오후에 파티 시작할 거예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 수연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복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진호, 수연, 민재,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복수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익숙해진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모님, 수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뭔가 만들어 오신 거 아니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지난번처럼 이상한 거 주시면 곤란해요. 이상한 거? 복순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손으로 만든 촌스러운 것들. 촌스럽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성은 고마운데 실용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재한테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영어, 수학, 과학.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님이 만든 옛날 것들은 맞지 않아요. 복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수연은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하지만 복수는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았습니다. 가난한 도서관 사서, 결혼도 못한 할머니,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질 것입니다. 복수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보여주마. 내가 누구인지. 1시간쯤 지나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 전형적인 사업가 모습. 이모, 오셨어요? 진호는 복순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과는 달리 진심 어린 반가움이었습니다. 응, 진호야. 잘 지냈니? 네.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진호가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버스가 편해졌더라. 버스 타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버스가 좋아. 풍경도 보고. 진호는 웃었습니다. 이모는 항상 그러시네요. 검소하게 사시는 게 본받을 점이에요. 너도 어릴 땐 그랬는데. 제가요? 응, 어렸을 때 너 참 자유로웠어. 책도 많이 읽고. 복수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진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여름방학이면 복순네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복수는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빌려다가 진호에게 읽어줬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아, 그랬죠. 기억나세요? 진호가 놀랐습니다. 물론이지. 매일 왜 하늘은 파래요? 왜 비행기는 날아요? 물어봤잖아. 진호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모가 다 설명해 주셨죠. 응, 도서관에서 책 찾아서 그때가 좋았는데. 진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아요. 진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키우느라 정신없고 계약서만 보고 숫자만 계산하고. 꿈은? 꿈이요? 진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꿈은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지금 잘 살잖아. 물질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민재 불러요. 이모님 오셨다고. 아, 네. 진호가 계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내려와. 이모 할머니 오셨어. 잠시 후 10살 소년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만은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민재 많이 컸네. 벌써 10살이야? 네.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한다. 복순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선물 가져오셨어요? 민재가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특별한 걸 준비했지. 와, 뭐예요? 민재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선물은 나중에 받고 먼저 밥 먹자. 에이. 민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선물 먼저 보고 싶은데. 안 돼. 순서가 있어. 밥 먹고 케이크 자르고 그 다음에 선물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복수는 손자의 실망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놀라게 해줄게.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음식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각종 요리들. 모두 고급 레스토랑 수준. 이모님 드세요. 수연이 형식적으로 권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호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메시지가 끊임없이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민재의 식사 예절을 지적했습니다. 민재야, 팔꿈치 내려. 자세 바르게. 네. 씹을 때 소리 내지 마. 네. 포크 잡는 법 배웠잖아. 네. 민재는 위축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가족 식사구나.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진호가 어렸을 때는 식사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고 조용한 식사.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복수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모님, 입맛에 맞으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맛있었어.
사실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곧 있을 일 때문에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연이 거대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3단 케이크에 초가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자, 민재야. 초 불어. 소원 빌어야지. 민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복수는 궁금했습니다. 민재가 눈을 뜨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하해, 민재야. 우리 아들 10살. 가족들이 축하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입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선물 시간. 수연이 큰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 선물부터. 민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최신형 게임기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민재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빠가. 진호가 또 다른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드론이야. 최신형. 대박.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선물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로봇 장난감, 고급 옷, 운동화. 모두 비싼 것들. 복수는 자신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청가방. 그 안에 손수 만든 상자. 내 선물이 초라해 보이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선물도 있어요? 민재가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복순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상자였습니다. 수연이 눈을 굴렸습니다. 또 손으로 만든 거네요.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고 상자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 민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손바닥만 한 기계.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표면에 작은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 켜봐. 복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장치의 작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순간 빛이 켜지다. 장치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샹들리에가 먼저 밝아졌습니다. 이어서 벽의 간접 조명, 복도의 등, 심지어 꺼져 있던 장식용 조명까지 모두 환하게 켜졌습니다. 어떻게? 민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장치만 만지고 있었는데 모든 조명이 켜진 것입니다. 수연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리모컨도 안 눌렀는데?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든 무선 전력 송신 장치야. 복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태양전지로 빛 에너지를 모으고 그걸 전파로 바꿔서 주변 전등에 전달하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니콜라 테슬라가 100년 전에 시도했던 기술이야. 무선 전력 전송. 복순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송신탑을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어.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지. 하지만 현대 기술로는 가능해. 나는 그걸 소형화했어. 복수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치만 있으면 어디서든 전등을 켤 수 있어. 정전이 나도 괜찮지. 그리고 태양광으로 충전되니까 반영구적이야. 민재가 장치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럼 40년간 준비한 거야. 40년?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설마요. 어디서 사신 거 아니에요?
이모님이 무선 전력 기술을 안다고요? 그건 전문가들도 어려운 건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차분하게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도서관에서 일했어. 복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나는 모든 과학 서적을 읽었지. 물리학, 화학, 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하나하나 실험하고 기록했지. 복순이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기록이야. 진호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와 도표, 설계도들. 이게 이모가 쓰신 거예요? 응, 나의 연구 일지야. 진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양광 발전 실험, 물 정화 시스템, 재활용 에너지. 수백 가지 프로젝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 실험 과정, 결과, 개선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과 도표도 정교했습니다.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이모, 이걸 언제? 퇴근하고 집에서, 주말마다, 조금씩. 복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냥 책만 정리하는 줄 알았지? 수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서관 사서라서 가능했지. 복순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곳에 있었거든. 나는 그저 읽고, 배우고, 적용했을 뿐이에요. 대학도 안 나오셨는데. 수연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학이 중요한가? 복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움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 도서관, 인터넷, 일상생활.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끈기. 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 그게 내 대학이었지. 진호가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점점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이모, 이 프로젝트들 전부 실제로 만드신 거예요? 대부분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기록하셨네요. 당연하지.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 민재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고마워, 민재야. 복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도 궁금한 게 있으면 공부해봐. 책에 다 나와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또 다른 발명품. 복순이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병. 이건 뭐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물 정화 필터예요. 복순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연이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복순은 수돗물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컵에. 그리고 필터를 통과시켰습니다. 물이 필터를 거치면서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셔봐. 복순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 진짜 깨끗해요. 달기도 하고. 이 필터는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하지. 간단한 재료로 만들었지만 효과는 확실해. 진호가 필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필터. 겉보기엔 평범한 플라스틱 통 같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층의 여과제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특허 낼 수 있겠는데요? 특허? 네. 이런 기술이면 시장성이 충분해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영자의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깨끗한 물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저가형 필터가 있으면 그게 내가 만든 이유야. 복순이 말했습니다. 비싼 정수기를 살 수 없는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1,000원도 안 돼. 1,000원? 진호가 놀랐습니다. 네. 페트병, 모래, 자갈, 활성탄.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요? 원리만 알면 간단해.
자연이 물을 정화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수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시하는 표정이 사라지고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모님 혹시 다른 것도 있으세요? 복순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태양열 조리기, 소형 풍력 발전기, 빗물 재활용 시스템, 재활용 난방 장치, 전부 실용화 가능한 것들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테스트했어. 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지. 집에서요? 나는 전기세가 한 달에 5천 원도 안 나와. 태양광으로 자급자족하거든.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론, 적절한 기술만 있으면. 진호가 노트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모, 이거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모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를 그냥 평범한 도서관 사서라고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 하고 계셨는데. 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어.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발명을 한다고 하면 다들 웃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즐겼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모님을 무시했어요. 촌스럽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시대에 뒤떨어진 건 저였네요. 돈과 명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수연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복순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겉모습만 보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에 있지. 사람 안에, 삶 안에. 민재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가? 할머니처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복순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눈동자, 호기심 가득한 표정. 물론이지. 어떻게요? 먼저 궁금해야 해. 왜 그럴까? 어떻게 작동할까? 그 다음엔 찾아봐. 책에서, 인터넷에서. 답은 항상 어딘가에 있어. 그 다음엔요? 직접 해봐. 실험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복순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 번에 안 되면 100번 해. 100번에 안 되면 1000번 해. 할머니는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그렇게 오래요? 응. 하지만 행복한 40년이었어. 매일 새로운 걸 배웠거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될래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복수는 게스트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이 정성껏 방을 준비해줬습니다. 이모님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충분해. 정말 죄송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수연이 나가고 복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복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보여줬구나. 40년간 숨겨왔던 것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주무세요? 진호였습니다. 아니, 들어와. 진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저 어렸을 때 과학자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아까도 말했잖아. 그런데 저는 포기했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진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회사 경영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이런 큰 집도 샀고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진호가 고백했습니다. 매일 숫자만 보고 계약서만 검토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해.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진호야, 나는 78이야. 그건 아직 늦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야. 정말요? 너는 나보다 어리잖아.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모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준다고? 네. 이 프로젝트들 혼자서는 다 못하시잖아요. 제가 돕고 싶어요. 어떻게? 저는 경영을 알아요. 이 기술들을 세상에 내놓으려면 사업화가 필요해요. 진호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발명품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개발도상국에.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모와 저 함께. 회사? 네. 저가형 친환경 기술을 보급하는 회사. 진호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저는 돈은 충분히 벌었어요.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모, 함께 해주시겠어요? 복수는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 이제 다시 그때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좋아.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이모. 고마워할 건 없어.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나 혼자서는 이 기술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을 테니까. 이제 함께 하면 되죠. 그래, 함께.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제품을 먼저 만들지, 어떻게 보급할지, 누구를 도울지,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살았으니까. 거실로 내려가니 이미 민재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준 무선 전력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벌써 일어났어? 네, 할머니. 이거 신기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 할머니,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복수는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좋아. 설명해 줄게. 복수는 장치를 열었습니다. 먼저 여기 이 작은 판이 보이지? 이게 태양전지야. 태양전지요? 응.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 광전 효과라고 해. 빛이 전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빛이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 움직임이 전기야.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 전기를 여기 작은 코일로 보내. 복순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 자기장이 전파가 돼. 전파요? 응. 보이지 않지만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는 에너지야. 그럼 그 전파가 전등을 켜는 거예요? 맞아. 전등 안에도 작은 코일이 있거든. 전파를 받으면 다시 전기가 돼. 민재가 감탄했습니다. 와, 신기해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지. 마법 같지만 과학이야. 할머니, 저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원리만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복순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와.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 수연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케이터링이 아니라 손수 만든 음식. 이모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정성이 느껴져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들, 복순이 좋아할 만한 소박한 음식들.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수연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모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니까. 정말.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물질적인 것만 중시했어요. 수연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한테도 비싼 것만 사주고 좋은 학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민재가 이모님 선물 가지고 노는 걸 봤어요.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 더 신나하더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이모님 선물에는 지식이 담겨 있으니까, 배움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진짜 선물이더라고요.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엄마도 늦지 않았어. 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시작해. 나이는 상관없어. 수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 요리사요.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나이에 나는 78이야.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엄마는 아직 40이잖아. 30년도 더 남았어.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할 수 있어. 그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차갑고 형식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복수는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지난주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회사 이름 뭘로 할까요? 내가 정해. 복순이네 발명소 어때요? 촌스럽지 않아? 아니요. 정겹잖아요. 그리고 이모 이름을 넣고 싶어요. 그래, 좋아. 며칠 후 진호는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모, 여기서 시작해요. 복순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진호와 일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할머니, 사표 내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계속할 거야. 이 일도 좋아하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려고요? 응, 문제 없어. 복수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마음은 20대처럼 젊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순인의 물 필터, 복순의 디자인에 진호의 양산 기술을 더했습니다. 가격은 3,000원.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 이모, 일단 1,000개만 만들어 볼까요? 좋아.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고 설명서를 붙였습니다. 모든 과정에 복순이 참여했습니다. 설명서의 원리도 설명해야 해. 왜요? 사람들이 이해해야 더 잘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배울 수 있고. 좋은 생각이에요. 설명서에는 단순히 사용법만이 아니라 물이 정화되는 원리, 각 재료의 역할, 유지 보수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다들 직접 만들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그게 목적이니까. 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깨끗한 물 마시게 하려는 거지.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제품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SNS에도 소개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만든 물 필터, 재료비 1,000원으로 만드는 정수기, 원리까지 공개하는 착한 기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주문했지만 사용해 본 사람들이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물맛이 달라져요. 아이들한테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요. 설명서 보고 저도 만들어 봤어요. 신기해요. 일주일 만에 1,000개가 매진되었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모, 10,000개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좋아. 하지만 품질은 유지해야 해. 당연하죠. 한 달 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복순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복순 할머니, 어떻게 이런 발명을 하시게 됐나요? 그냥 궁금했어요. 책에서 본 것들이 실제로 되는지. 평생 도서관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네. 50년 가까이. 독학으로 공부하셨다고요? 네. 책으로 배웠어요. 기자가 노트를 받습니다. 이게 모두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건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78세 도서관 사서 40년 독학 끝에 발명가로 나이는 숫자일 뿐 평생 학습의 아이콘.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저가 기술 개발.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용기가 생긴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복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복순은 아침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78세의 발명가가 되신 강복순 할머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복순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화제이신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어색해요. 이렇게 주목받는 게 처음이라. 겸손하시네요. 할머니, 혼자 공부하셨다면서요? 네.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궁금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호기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군요. MC가 물 필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만드신 필터죠? 네. 직접 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복수는 탁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흙을 섞은 물, 필터를 통과시켰습니다. 투명한 물이 나왔습니다. 와, 스튜디오에서 감탄이 터졌습니다. 정말 맑아졌어요. MC가 마셔봤습니다. 맛도 좋아요. 깨끗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자연이 물을 정화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복순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재료만 있으면. 할머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복순이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78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젊으시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그때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화면 너머로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복순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복순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SNS에서 복순의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돼? 변명 그만하고 시작해야겠다. 나이 핑계 대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주부가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복순에게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가르쳐 주세요. 발명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복순은 고민했습니다. 모두를 직접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라인 강의는 어때요? 온라인? 네.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네. 복순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발명 교실. 첫 영상은 물 필터 만들기였습니다. 복순이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하나 설명하며 만드는 과정.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페트병을 자르고요. 여기에 모래를 넣습니다. 왜 모래일까요? 모래는 큰 불순물을 걸러줘요. 자연의 필터죠. 그 다음은 자갈, 그 다음은 활성탄. 영상은 단순히 만드는 법만이 아니라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설명이 정말 쉬워요. 이해가 잘 돼요. 저도 만들어 봤어요.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복수는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채널 구독자가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만 명, 한 달 만에 30만 명, 또 다른 도전자들. 복순의 영향은 예상 밖의 곳으로 퍼졌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르신들이 할머니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으셨어요. 정말요?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분, 글을 쓰기 시작하신 분,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복수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김순자 할머니는 85세인데 최근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림. 잘 그리셨네요. 고마워요. 복순 씨 덕분이에요. 제 이름도 복순이에요. 그래요? 동명이구나. 두 복순이 웃었습니다. 전 평생 그림 한 번 안 그려봤어요. 그런데 복순 씨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강복순은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여러분 계속하세요. 멋져요. 복순 씨도 계속하세요.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한 중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복순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강당에 30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복순입니다. 박수.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15살이요. 참 좋은 나이네요. 전 지금 78이에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8에 저는 이제야 제 꿈을 이뤘어요. 늦었죠? 아니요. 학생들이 외쳤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어려요. 60년이나 남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40년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그보다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과학책 한 줄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면 반드시 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학을 못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얼마나 했는데? 안 돼.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복순도 웃었습니다. 한 달은 시작도 안 한 거야. 나는 물리학을 1년 공부하고도 이해 못했어. 1년이요? 응. 그래도 계속했어. 2년째 되니까 조금씩 보이더라. 3년째 되니까 재미있어졌어. 지금은 40년째야. 이제 제법 알아.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은 너무 짧아. 최소한 1년은 해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 네, 할머니. 해볼게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될래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복순은 한 명 한 명 응대했습니다. 복순이네 발명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물 필터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태양광 조명, 소형 정수기, 재활용 난방 패드, 모두 저렴하고 실용적인 제품들, 그리고 모두 원리를 공개했습니다. 진호야, 이렇게 다 공개하면 우리만 손해 아니야? 진호의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우리 강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신뢰하거든요. 우리가 속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게다가 원리를 알면 더 잘 쓸 수 있어요. 고장도 스스로 고치고, 그럼 AS 비용도 줄어들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객들은 복순이네를 신뢰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회사, 매출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영향력이었습니다. 석 달 후 해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NGO였습니다. 복순 할머니, 저희 마을에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필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복순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을게요. 무료로 드릴게요. 정말요? 네. 대신 직접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복순은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 생전 처음 가는 외국, 78배 나이에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탁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깨끗한 물 만드는 법.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복수는 직접 시연했습니다. 페트병, 모래, 자갈, 활성탄. 모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마을 사람들이 따라 만들었습니다. 1시간 후 첫 번째 필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있어요. 아이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위해서였구나. 40년간 공부한 이유, 숨겨왔던 지식을 세상에 내놓은 이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변화. 복수는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물 필터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태양광 조리기 만드는 법, 빗물 모으는 법, 채소 기르는 법. 여러분, 이 모든 지식은 책에 있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저도 책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도 배울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한 거예요. 저는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복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잊지 않을게요. 한국으로 돌아온 복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복수는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갔습니다. 이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래도, 진호야. 복순이 조카를 보았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말씀 마세요. 현실이야. 5년? 10년? 그게 전부일 거야. 복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해. 지금 도와야 해.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나랑 같이 사라져. 그건 너무 아까워. 진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복순이네 발명소는 이제 제법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복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 엔지니어, 50대 경력 단절 여성, 40대 전직 교사, 모두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 저는 복순 할머니 이야기 듣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 복수는 매주 목요일 산에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풍력 발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다양했지만 모두 배우려는 열정 하나로 모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할머니, 자서전을 쓰시겠어요? 자서전? 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복수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가?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8배 시작한 꿈. 부제는 도서관 사서에서 발명가까지. 책에는 복순의 삶이 담겼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동생들을 위해 희생한 청춘, 도서관에서의 50년, 그리고 40년간의 비밀 공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온 이야기.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40대, 50대에게 폭발적인 반응. 저도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할머니가 할 수 있었으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인생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복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일은 9살이 되던 해, 정부에서 복순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공헌에 대한 공로.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좋아서 한 것뿐인데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진심으로 하셨으니까.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스포트라이트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 할머니,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계속 배우고 싶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는요, 생명공학을 공부해 보고 싶어요. 최근에 흥미가 생겼거든요.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신다고요? 왜 안 돼요? 배움에 나이 제한 있나요?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복순의 손잡벌대는 민재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방학이면 할머니 연구소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민재 또 왔구나. 민재는 이제 제법 발명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기초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자동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에 센서와 물 공급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 잘 만들었네. 어떻게 작동하는데? 흙이 마르면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물을 줘요. 게다가 태양광으로 충전돼요. 복수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기술을 잘 응용했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리를 알면 응용할 수 있다고. 맞아. 잘 기억했네. 민재는 학교에서도 인기였습니다. 과학 시간에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쉬워. 내가 알려줄게. 민재는 할머니처럼 원리부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민재 할머니가 그 유명한 강복순 할머니시지? 네, 대단하시다. 민재도 할머니 닮아서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민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웠고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돈만 쫓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10%만 남겼어요. 좋아요. 좋다고요? 네. 나머지는 어디 갔죠? 기부했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을 더 낮췄고요. 완벽해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우리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는 유지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10%는 남기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는 사치하지 않으니까. 진호의 철학은 복순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나머지는 나눠라.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호는 행복했습니다. 예전에 큰 돈을 벌 때보다 훨씬. 복수는 81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복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 보조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저가형 의수, 의족을 연구했습니다. 3D 프린터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서 비싼 의료기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야. 민재도 함께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14살 중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센서 프로그래밍 해볼게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드는 발명품. 세대를 넘어선 협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대학교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복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오늘은 여러분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번 실패했어요. 실험이 안 되고, 발명품이 고장나고, 이론이 틀리고, 하지만 그 실패들이 저를 가르쳤어요.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복순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실패 기록이에요. 성공 기록보다 훨씬 많아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들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배움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많이 실패하세요. 그리고 많이 배우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취업이 안 돼서 좌절했어요. 이것도 실패인가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게 왜 나쁜가요? 다들 저를 실패자라고 봐요. 그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복순이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취업 안 된 게 끝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요? 새로운 시작? 그렇죠. 이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더 맞는 일, 더 하고 싶은 일. 실패는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예요. 학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강연이 끝나고 복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명 한 명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한 방송국에서 복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복순을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40년. 복순의 하루하루를 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 읽는 모습, 연구소에서 발명품 만드는 모습, 학생들 가르치는 모습, 아프리카 마을 돕는 모습, 그리고 혼자 조용히 노트 쓰는 모습. 복순 할머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PD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복순이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할 때. 그 순간이 제일 짜릿해요. 상을 받을 때보다요? 물론이죠. 상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하지만 배움은 제 안에 남아요. 영원히.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다큐멘터리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할머니 보니 용기가 생겨요. 나이는 정말 핑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복순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용기 내주셔서. 3년 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눈이 쉽게 피로했습니다. 이모, 이제 좀 쉬세요. 진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래도 건강이 먼저잖아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 복수는 고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더 서둘렀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순 과학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을 배우는 공간. 무료로 운영되는 체험형 과학관.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복순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진호가 적극 지원했습니다. 제가 부지를 구할게요. 건축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이모 이름으로. 고마워, 진호야. 1년간의 공사 끝에 과학관이 완성되었습니다. 3층 건물. 각 층마다 다른 주제. 1층은 물리, 2층은 화학, 3층은 생명과학. 모든 전시물은 직접 만질 수 있었습니다.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복순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금해하고 배우고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강복순. 개관식 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부모들, 선생님들. 복순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민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저 공학자가 될래요. 그래, 좋은 꿈이네. 할머니처럼 사람들 돕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멋지구나. 복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가는구나. 네. 할머니가 시작하신 걸 제가 계속할게요. 고마워, 민재야.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유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85세가 되던 봄, 복순은 마지막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장소는 복순과학관 강당.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다양했지만 모두 복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 안녕하세요. 강복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복순은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공개 강연입니다. 웅성거림. 이제 슬슬 쉴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단지 무대에서 내려올 뿐이에요. 집에서, 연구소에서 계속 배우고 만들 거예요. 복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복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과학책을 펼쳤을 때가 38살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너무 늦었나?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하나? 하지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2년이 지났어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재미있어졌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제법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복순이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여전히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순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도서관이라는 모든 지식이 모인 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운이 좋아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도서관도 더 좋아졌고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제때보다 100배는 좋아졌어요. 그러니 변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모두 변명이에요. 복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시간을 쪼개서 배웠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웠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 할 수 있어요.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63살입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복순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5년 후 당신은 몇 살이에요? 68살이죠. 맞아요. 지금 시작하든 안 하든 5년 후엔 68살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그때는 68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안 하면 그냥 68살 할아버지고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용기가 생겼어요. 복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누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가르치고 공유하고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지식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제도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아무 의미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누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복순이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씨앗이에요.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면 그 씨앗이 숲이 돼요. 제가 심은 씨앗이 이제 숲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복순이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복순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순간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로 답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강연 이후 복순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연구소에 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었습니다.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특별한 거야. 복순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마지막이요? 왜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복순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공들인 작품이라는 뜻이야. 상자를 열자 정교한 기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교육용 로봇이야.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 복순이 로봇을 켰습니다. 이 로봇은 실패를 가르쳐줘. 실패를요? 응. 명령을 내리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줘. 그리고 다시 시도하라고 격려해줘.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민재가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다워요. 그치? 나는 실패를 많이 해봐서 알아. 실패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두 사람은 함께 로봇을 테스트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오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수십 권의 노트, 수년간의 기록. 복수는 첫 번째 노트를 꺼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빈 페이지.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85세. 오늘 마지막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는데 아직 끝이 아니더군요.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아요. 여전히 배우고 싶어요. 여전히 만들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이 호기심만큼은 변하지 않네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복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름답구나.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